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 보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 마감 후에 북한 관련 루머가 떴습니다. 장중에 떴으면 더 나이스했을 뻔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장이 끝나고 떠가지고 조금 갸우뚱했고요. 반등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증시가.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더욱이 코스피가 굉장히 힘을 못 썼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하락의 1등 공신은 기관이었고요. 기관이 거의 프로그램 매도로, 비차익 매도로 엄청나게 밀어버렸습니다. 의도적인 하락으로 여겨지고요.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박JCH님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 메일에 질문을 하셨던 거를 좀 답변하려고 하고요. 아마 박정철님이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신고가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설명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찾겠네요. 예, 사실 저도 못 찾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게 어떤 종목이시고 수익이신가요? 신고가 종목은 무서워서 매수 못 하겠어요. 디귿디귿이신데요. 이거를 고민을 좀 했어요. 다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도 약간 후회했거든요. 예, 그래도 말씀하신 거니까, 예, 이거였습니다. 예, 다시 가져왔고요. 전 그 만들었던 장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휠라홀딩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예. 이때 휠라홀딩스가 총 646% 올랐습니다. 이렇게 646% 오를 때 그 상승 전에 시그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집하는 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 투자자의 물량을 회수하는 액션, 결과론적인 겁니다. 저 때 당시엔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를 보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최대한 타당한 근거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시세에 분출했다는 거죠. 거래가 활성화되고 휠라홀딩스가 그 이후에 646%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거죠. 이 세력주의 고점 신호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 휠라홀딩스의 사례만 봐도 알죠. 이게 어딜 봐서 고점 신호죠. 고점 신호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제가 근데 그때 당시 휠라홀딩스의 고점을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다른 포인트로 발견했습니다. 상승 시에 21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5일선이 상승하고 21선 지켜줄 때 고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의심입니다. 의심. 이런 것들을 챙겨가야겠죠. 이 지나간 차트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H 한국 사이버 결제를 관찰을 꽤 오래 했어요. 1차 매집, 2차 매집하고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죠? 예, 매수했습니다. 이때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하고 큰 폭에 하락할 때 단기 트레이딩 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단기 트레이딩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속 매집에서 홀딩하고 있어요. 여기서 5%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수금 상환하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지금 얘가 그 중기 스윙, 단기 중기 스윙 계좌에서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때예요. 보이시죠?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기 뭐한 게 사실 제가 말하는 게 뭐라고 좀 그렇지만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NH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3개월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장기 국채 금리가 변동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시중금리가 40%로 가정할게요. 그럼 100만원짜리 국채를 사는데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10년 뒤에. 그럼 150만원이죠. 국채 수익률이 50%인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에요. 트레저리 본드 일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년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근데 제가 150만원의 수익이 확정돼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120만원에 이걸 파는 겁니다. 산 사람은 30만원 이익이죠. 왜냐하면 120만원에 샀지만 10년 뒤에 150만원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 산 사람한테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25%인 겁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왜 떨어지는지 알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120만 원에 매도한 사람은 20만 원 플러스 시간을 얻었습니다. 맞죠? 투자 수익률은 20%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군 이라고 생각이 되면 120만 원에 매수를 희망하겠죠. 예,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시중금리가 25% 이하로 하락을 예상하면 120만 원에 기꺼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면 제가 2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국채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지금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 있죠.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그 채권을 사러 가는 거죠. 지금 연준에서 의사록이 나왔는데 약간 다비쉬,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지만 일드 커브를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실망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금리 하락은 양적 완화랑 경기 침체입니다. 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100만 원보다 싸게 매수를 하고 싶겠죠. 시중금리가 50%보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겁니다. 금리 상승은 자본 회수, 경기 화랑이죠.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리는 없겠죠. 지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갑자기 연준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얘기했던 양의 매수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시그널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자,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왔죠. 근데 이게 동치라고 했죠. 예. 비이성적인 상승이 있으면 비이성적인 하락이 옵니다. 이렇게. 이거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만들고 쓰고 있는 매매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조정장이 예상돼요. 만약에 조정장이 예상되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버려 두고 있죠. 익절을 실행합니다. 시장 상승에 기대서 추가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한다고 예상이 되면 이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익절을 실행합니다. 이 종목들 위주로. 조정에 대한 이유와 긴밀한 영향이 있는 종목을 매도합니다. 손실 이익 무관이에요.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IT 반도체, 에너지 관련은 안 좋겠죠. 전염병 관련이 뜨면 전 종목이 안 좋겠죠. 코로나 빼고. 지금 현재는 후자입니다. 조정을 예상했으므로 인버스 ETF에 투자합니다. 조정이 예상이 되면 인버스 ETF를 투자해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하락 ETF를 통해서. 외인 기관이 롱숏 전략 구사하는 거랑 비슷하죠. 현재 이슈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테마는 단기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대두, 히토류, 방산주가 좋아지겠죠. 한일 경제 전쟁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애국 테마주, 소부장이 상승할 수 있겠죠.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겁니다. 자, 지금 코가 막히네요. 최대 현금 보유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장기 투자 종목은 폭락에도 손대지 않고 손 안 대잖아요. 계획한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 지금 현재 몇 가지 종목이 해당됩니다. 지금 장기 투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수익인데 한 종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제가 특집 영상 찍었던 그 종목입니다. 모멘텀 소멸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악재입니다. 이런 시장이 출렁일 때는 기업의 펀더멘털하고는 무관해요. 약간 이런 식의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정장에 대한 원칙이 이런 거예요. 자, 투자의 기준봉입니다. 이것도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거 코로나 때 엄청나게 얘기했었죠. 네. 지금 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양봉 보이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저항됩니다. 저항. 지금 현재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나긴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림길이에요. 이거 빨리 회복해주면 다행인데 여기서 되게 빨리 회복해줬죠. 그러면 횡보 얼마 안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빨리 회복해주면 횡보 얼마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지금 현재 이때랑 비슷해요. 자, 이게 이때죠. 지금 케이스 1이죠. 예. 케이스 1인 상태입니다. 여기 양봉이 하나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초가 떨어졌다가 쭉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승. 이게 단기 반등이에요. 케이스 2는 아직 아니죠. 예. 꼬리 찔끔 달긴 했는데 케이스 2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해요. 어차피 시초가 하락하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 1과 2의 거의 중간 지점 정도로 되는데요. 근데 아직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케이스 1, 2 모두 다음날 하락이 있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추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홀딩 했습니다. 손실권이에요. 예. 오늘 하락이 좀 커가지고 손실권이죠.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선 가격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를 좀 대기하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면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시장 상황을 봐야겠죠. 시초가 그리고 2시경의 반대 매매를 좀 주의하세요. 내일 슬슬 하락에 따른 미수상한 압박이 생길 겁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8%에서 9%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장이 빠졌을 때 보통 종목들이 몇 프로 빠지는지 계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10% 정도 빠지면 20% 넘게 빠진 겁니다.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면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일 시초가에 하한가 종목들이 많다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해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어서 약간 해치용으로 사고 있던 것들이 있었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언택트 관련인데 이게 지지부진해요. 예. 오늘 코로나 관련주 다 상승했잖아요. 거의. 근데 제가 가진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했다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뭐 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하락하자마자. 오늘 2가지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한 건 없고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 해치가 약화돼서 오늘 하락은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그 전날의 하락을 지웠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원위치 한 거예요. 근데 급변동은 언제나 기회입니다. 저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놀러 가면 방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놀러 갈 데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국내 여행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여행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다음 주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악재 호재는 보시면 지금 악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놀랍게도 호재가 다 사라졌어요. 예. 호재 가득했는데 호재가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죠. 예. 악재만 가득합니다. 지금 확진자 증가세 확대, 국내 한정이긴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있어요. 한일 경제 분쟁은 계속 내관이 있습니다. 변종이 발생했죠.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장중 루머 조심하세요. 오늘 장후 루머가 나왔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외신입니다. 자, 이니셜 자블리스 클레임이 기대치 않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1밀리언을 넘었고요. 원래 1밀리언이 안 되는 예측치였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안 스탁이 슬럼프했다. 골드가 점프했답니다. 애프터 다비시 패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패드 이후에 골드가 점프했는데 지금 하락 중이죠. 골드는 뭐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매우 여겨집니다. 패드가 코로나의 경제 데미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약간 좀 길게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다비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경제 타격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policy 정책 당국자들이 좀 손을 좀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바운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드에 좀 실망한 감이 없잖아요. 원래 페드 발표는 늘 실망과 환호가 공존합니다. 아무튼 실망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디티스 원자재들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부터 시작해서. 에어비앤비가 IPO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에어비앤비는 뭔지 아시죠? 공유 숙박 플랫폼입니다. 그럼 공유 경제에 대해서 조명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내신입니다. 곧버스에 3조 원 물린 개미 증시 급락에 웃었다라는 진짜 이런 역대급 쓰레기 기사를 제가 처음 봅니다. 잘 보세요. 지난 3월 이후에 개인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3조 가까이 수매수했답니다. 지금 놀리는 건가요? 이거는 사람들을. 지금 곧버스 산 사람도 놀린 겁니다. 이거 대놓고 놀린 거예요. 이거 혹해서 곧버스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곧버스 사서 수익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기사에 혹해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에서 사야지 이런 어이없는 기사를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3월부터 3조 원 샀다는 건 3월부터 쭉 샀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사람들 엄청난 손해예요. 저도 예전에 손절했잖아요. 인버스 계속 해지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급반등할 때 인버스가 급반등할 때 손절했습니다. 아까 코스피 차트 보시면 롱바디 음봉 꽂힌 거 있잖아요. 그때 다 털고 나왔어요. 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 이상 반영한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keep an eye on 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절대 권력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국정 위임 통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건강 이상 설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했습니다. 최고 존엄. 저 단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답니다. 거품 붕괴설의 미 연은 총재가 뉴욕 증시 상승세가 옳답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좋을 걸. 생각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경제가 폭망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폭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좀 언어적인 유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10,000원치 주세요. 앞으로는 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한투 미니스탁, 아무나 좋아요 구독 안 함님께서 말씀하셨던 한투 미니스탁의 그 주식을 살 때 거의 뭐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얘들은 이제 10,000원 단위라고 하네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아무튼 소수 단위로 살 수 있다. 비트코인처럼 좀 쪼개서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가능해지면 국내 증시에 자금 유입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이제 뭐 고등학생 애들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고 좀 증시가 삐리삐리하고요. 지금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는 그대로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밀리언을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한 20% 정도 더 는 거죠. 20% 맞나? 20%. 예.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예상대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약보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는 강보합 상태예요. 내일은 이제 소매 판매 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고요. 독일에. 유로존은 살짝 반등하는 걸로 뜹니다. 뭐 나머지 영국의 지표들도 봐야겠죠. 기존 주택 판매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하락할지언정 미증시가 좀 반등할 거로 여겨집니다. 국내 주 이벤트는 오늘 뭐 지역 경제 동향과 한국판 뉴딜 경제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년까지 20조를 퍼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증시가 점점 정돈이 된다면 한국판 뉴딜 관련주는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본격화 뉴스가 뜰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매수 못했다. 와이파이 관련주. 예, 제가 이게 오늘 이번 주에 월요일이 없다 보니까 오늘 수요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네. 넘어가시죠. 바보 같은. 이렇게 하루 쉬니까 좀 다르네. 예, 첨세법까지 이슈가 없고요. 이거 보고 알았다.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맡긴 일이 많아져가지고 진짜 퇴근을 10시에 하고 이러네요. 자, 코스피가 2300을 깼습니다. 2300을 깼고 힘없이 깨졌죠. 지금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영락없는 조정장입니다. 지금 이런 단기 하락이 깨지고 횡보하다가 여기 횡보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깨고 내려갔죠. 이게 2300일 겁니다. 아마 이거 딱 봐도 알겠죠. 여기가 2300입니다. 깨고 내려가서 약간 반등하고 끝났다라는 건데요. 개인이 코스피를 1조 원 매수했습니다. 이거 매수한 게 아니고 매수 당한 겁니다. 예, 매수 당한 거예요. 이 기간 호랑말코들이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상한가 5개, 11개, 상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코로나 관련 주들이 줄창 상한가 같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처참하고요. 코스닥도 똑같아요. 하락이 대부분이었죠. 2000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웬만하면 다 하락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생했고요. 자, 코스피 누적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누적이 거의 56점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기관 애들이 드디어 20조 가까이 팔고 있는데요. 얘네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는 게 기관입니다. 기관.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움직임은 좀 봐야겠지만 아마도요. 기관은 다시 들어올 거로 예상됩니다. 기관은 원래 왔다 갔다 해요. 그 리먼 브로더스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은 계속 잃었습니다. 예, 계속 이래요. 신용융자는 미약하게 줄었습니다. 어제 신용을 안 쓴 건 굉장히 놀랍네요. 투자자 예탁금은 살짝 늘었고요. 내일 좀 줄겠죠. 1조 정도. 아니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투자자 예탁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MA 잔고가 살짝 줄었는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시간에는 북한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외가 반등하는 걸로 봤었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그 위임 통치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역시나 몇 개 확인하는 거 있죠. 빅텍 확인해 보니까 상한가고. 아무튼 좀 그래요. 스페코가 그 태양광 풍력 관련주라고 하셨나요? 근데 방산주 아닌가요? 예, 오늘 시외 상한가 같은데. 그럼 얘는 더블템하네요. 좋네. 스페코.
단기 트레이딩에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내일 사실 뭐 방산주가 상한가를 간다, 상한가를 유지한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강보합 중입니다. 아이시어는 오늘 떨어진 것만큼 떨어지고 있고요. 후행하는 게 느껴지죠. 바이오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로 안 좋지만 지금 현재 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테슬라를 시작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알파벳은 신고가 영역에 갔고요. 중국이랑 일본도 조정을 보였죠. 페드의 좀 실망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 일드 커브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게 가장 컸어요. 일드 커브 통제를 말씀드렸죠. 수익률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버리겠다. 금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국제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좀 지금 금리가 싸다고 해서 그 국채를 막 발행하고 있잖아요. 국채가 아니고 회사채를 막 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자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연준이 일드 커브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장밋빛 미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고정금리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폭락하고 있죠. 네, 이거는 패닉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는 다시 1180원대로 왔고요. 뭐 이게 1200원을 뚫으면 아마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요게 송금 이슈도 있겠죠. 지금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가 배당이 나왔다고 해서 요게 송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한국에서 나가는 돈 입장에서는요. WTI는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 전에는 좀 출렁일 것 같고요. 구리는 기술적 하락으로 보이고 골드는 상승하고 있다더니 결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하락을 담보하지 않을 것 같고요. 1900원대 초반까지 가면 출렁출렁이다가 반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참 힘든 장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각오했죠. 처음부터. 이번 주는 좀 괴롭힐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괴롭힘 당하시고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시초가를 좀 봐야 되고 미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악재는 다 반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요인에 휘둘릴 일만 남았고 반대 매매가 얼마만큼 터지고 지금 증시의 주변 자금이 반대 매매를 빌미로 얼마나 들어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